Welcome to Library 614. 안녕하세요, 리비입니다. 한국 사람 있을 때 영어 하는 거 진짜 제일 긴장돼.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영어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이런 어두운 마음으로 지적을 위한 지적, 아무도 원하지 않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룬 아주 소중한 성취를 그렇게 쉽게 깎아내리고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시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이 너무 커다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마치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어민은 그런 말 안 써. 여러분에게 원어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원어민의 정의는 실수 없는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에 전혀 민감하지 않고 편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 정의에서의 원어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어민으로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비문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듣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울지 몰라도 실제로 뜻은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정말 종종 사용됩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녹음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발음 왜 이래? 이게 내 말투라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의 원어민과 실제 원어민의 괴리는 생각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국어에서 모르는 단어나 문법도 정말 많지만 모른다는 사실 자체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정치, 경제 뉴스를 보면 사실은 모르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왜 원어민 같은 영어를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하나도 모르는 단어 없이 다 빠삭하게 알아야 내가 널 원어민으로 인정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걸까요? 완벽한 발음, 완벽한 억양,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을 내 모국어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왜 이런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는 걸까요? 이런 높은 잣대는 배움에 정말 커다란 방해 요인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너무너무 예민해져요. 아주 작은 이해의 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다 모르는 것 같고 혼란스러움까지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어쩌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언어를 잘 흡수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적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어민의 정의. 제가 앞서서 저의 원어민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렸죠. 원어민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다 다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어만 하는 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 세대부터 독일어 원어민, 이민 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매년 한 번은 주변의 독일 사람들한테 야, 너 독일어 잘한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황당하죠? 왜 이럴까요? 이 친구가 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인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어민이 아니야. 외모부터 원어민 탈락.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언어의 완벽함 그 자체가 원어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제 친구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A라는 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B라는 다른 한국인 친구에게 나 차 받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B 입장에서는 차를 받쳐? 이게 처음 듣는 단어라서 한국에서 그런 말 안 써. 그 말 틀렸어. 차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A가 나 이거 근데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 친구한테 배운 단어인데 라고 말을 한 거죠.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차 받치다가 한국의 어떤 지역에서 아주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B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난 토종 한국인이고 나는 한국어 원어민인데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이건 한국어가 아니야. 이건 틀린 말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없었을 뿐인 것이죠. 이 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역, 세대, 배경에 따라서 원어민들도 그런 말 쓴다, 안 쓴다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어민 친구가 그런 표현 안 쓴대. 하면서 막 지적을 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는지, 왜 내 원어민 친구의 어떤 한마디가 그 말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at? 북미보다 훨씬 더 작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어는 쓰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북미만 해도 그래서 지역 편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이민자분들이 꽤 계셨어요. 어릴 때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태어나서 쭉 자란 2, 3세대 친구들.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민자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부모님들은 영어를 아주 편안하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국어만 사용을 하는데도 듣는 귀는 발달해 있지만 말은 정말로 어눌하게 누가 봐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처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 친구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은 이유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언어를 두세 개씩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집에서 쓰는 한국어가 유독 늘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는 해외에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거친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차라리 나는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해야겠어. 미국인처럼 되는 게 내가 더 편안한 길이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외면했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누가 봐도 한국어는 어눌하고 영어는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냥 누가 봐도 아 영어 원어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 종종 해준 말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나는 내 영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랐어.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본 연구 사례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영어 원어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난 좀 원어민 친구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 자기 스스로는 이런 다름을 느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란 이민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중학교 때 이민을 와서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스페인어 억양이 더 강하고 문법도 스페인어의 영향이 묻어있는 문장들을 종종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친구는 자기가 영어를 사용할 때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자기 스스로도 영어를 사용할 때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 모두 다 편안하게 느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리하면 언어적으로는 원어민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언어가 불편한 사람과 억양이나 문법의 흔적은 남아 있어도 언어를 편안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원어민에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제 생각에 정답은 둘 다 원어민이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원어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쪽이겠죠? 표준어에 가까운 발음, 놀랄만한 어휘력 이런 것들을 뽐내는 것도 물론 언어의 재미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실제 언어의 제1의 목적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발음이나 억양, 문장 구조의 차이는 언어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틀린 것이 아니라 특성일 뿐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언어 억양이 아닌 전달력이 원어민을 만든다. 제가 최근에 튀르키예 출신이지만 한국으로 귀화하신 알파고 신하 씨가 침착맨 채널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분이 진짜 한국어 원어민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셨어요. 보통 일반적인 한국인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행하는 밈, 인터넷 커뮤니티 단어, 뭔가 유행하는 그런 단어들을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잘 몰랐고 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듣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사막 잡신이라는 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와 이거 되게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이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한국어가 특정한 한국인 집단이 사용하시는 그런 언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사실 제가 모르는 단어들, 특히 신조어들은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막 물어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알파고 신하 씨가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한국인 원어민 탈락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분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 튀르키예 억양이 잔뜩 섞인 이 말투마저도 약간 우리나라의 한 사투리의 종류? 뭐 서울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처럼 이건 튀르키예 사투리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튀르키예 한국어 사투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원어민처럼 말하는 법, 원어민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듣기에 아무리 자연스럽고 원어민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에 민감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세 번째, 최대한 편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자. 정말 가끔이지만 제 채널에도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지적을 위한 답글을 게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생긴 고통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잃어서 그분들이 건강한 상태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딱 맞는 좋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제 이 작은 온라인 교실에 오신 분들, 두려움을 이겨내고 배움을 선택하신 이 분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은 안전한 배움의 공간, Safe Learning Environment,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제 온라인 교실에 와주신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배움의 공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r night or whenever you're watching, and see you very soon. Bye!